돌출 단축키는 알파벳 2예요. 2. 자, 여기 안쪽부터, 이게 바깥쪽부터 돌출해 버리면 나중에 안쪽 스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 막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쪽 먼저 돌출합니다. 반쪽만 돌출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돌출 거리는 16. 그래서 확인. 스케치가 다 사라졌죠, 그죠? 돌출이 끝나서 스케치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돌출 앞에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고 스케치 1번을 우클릭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 1번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요 스케치 1번을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 이 상태에서 알파벳 2 눌러주고, 프로파일은 요거 잡아주는 거죠. 양쪽이니까 대칭 선택해주고, 돌출 깊이는 7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축이에요, 축. 7. 확인. 자, 스케치 공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또 돌출. 돌출 프로파일은 요거죠, 요거. 선택해주고, 돌출 깊이는 6. 한쪽으로만 돌출되는 게 아니라 대칭. 확인. 스케치 보기가 싫으니까, 자, 이제 스케치 1을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2번 부품이 완료가 되었고, 최종 제출 파일 목록에서 3번과 4번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유, 잘못 눌렀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확장자는 3번 부품은 소프트웨어 규격이에요. 그래서 IPT 그대로 써주시고, 비번호 07 언더바 2번 부품이잖아요. 02 저장. 자, 4번 부품입니다. 4번 부품은 확장자가 STP예요. STP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으로 07 언더바 02. 확장자는 STP. 뭐 손 댈 게 없네요, 그죠? 저장. 잘 저장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개 부품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고, 닫아줍니다. 자, 5번, 6번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품으로 들어가 주세요. 조립품. 확인. 이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본체스러운 걸 먼저 갖다 놓을게요. 본체스러운 거. 1번 부품, 2번 부품. 1번이 좀 더 본체 같죠? 그래서 요 배치 눌러서 07 언더바 01 선택하고 열기. 자, 이미 위치에다 그냥 갖다 떨구시면 됩니다. 클릭. 계속 클릭하면 이게 1번 부품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클릭하고 확인. 정면도 등각 보기. 지금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음영 처리보다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가 더 형상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품 가져올게요. 2번 부품. 자, 배치해서 2번 부품 07 언더바 02 열기. 그래서 방향을 봐주는 거예요. 방향 맞죠? 이거를 떨구기 전에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뭐 Y축으로 회전,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Y축으로 회전, 혹은 X축으로도 회전이 됩니다. 자, Y축으로도 회전이 돼요. Y축. Z축. Y축 아까 했죠? Z축.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X축으로 한 바퀴 더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만 맞춰놓고 떨궈줍니다. 우클릭 확인. 자, 구속을 잡아줘야죠. 일단 중심축이 맞아야 되고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에 대한 거리값도 주고 마지막으로 각도까지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서 그냥 이 원을 갖다 찍으면 안 돼요. 원을 갖다 찍으면 안 되고 이 하얀색 중심선이 떴을 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얀색 중심선이 떴을 때 이때 찍어주고, 여기도 절대 원 찍으면 안 됩니다. 원 찍는 게 아니라 중심선이 떴을 때 찍는 거예요. 중심선이 떴을 때 찍어주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확인. 움직이면 약간 불안하죠, 그죠? 불안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1번 부품은 본체라 그랬어요. 1번 부품은. 그래서 1번 부품을 우클릭해서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 자, 1번 부품이 고정이 되면 1번 부품은 절대 안 움직이죠. 지금 중심축 구속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옆으로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면 구속을 줄게요. 이 면과 이 면에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 붙이겠다는 거요. 자, 구속 조건 들어가서 이 면을 클릭하고 이 면을 클릭하면 여기 가서 딱 붙어요. 정확히 가서 붙습니다. 여기가 뜨겠죠. 여기가 떠요. 마이너스 1mm를 줘가지고 여기에 유격이 있습니다. 1mm. 근데 여기에 0.5mm, 여기에 0.5mm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면에서 간격을 띄워줘야 됩니다. 0.5. 여기가 0.5 뜨고 여기가 0.5 뜨고 아주 바람직하죠. 확인.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회전이 돼요. 여기서 원하시는 방향에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간선만 안 나면 돼요. 간선만 안 나면 되고, 여기 갖다 놓고 출력하든 여기 갖다 놓고 출력하든 여기다 놓고 출력하든 여기다 놓고 출력하든 무조건 출력은 됩니다. 네,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전혀 출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빼서 출력해도 되고. 근데 서포트가 문제예요. 서포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3D 프린터 출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요 판이 이게 지탱이 안 돼. 이건 출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이 서포트로 꽉 채워줘요. 밑에서 이제 받쳐줘야 이 위에 형상이 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포트가 씁니다. 이게 서포트는 나중에 제거하는 건데, 자,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면 안에 서포트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서포트가 이 면적만큼은 덜 생겨요. 그럼 출력 시간도 빨라지고, 서포트가 안 쓴 자리는 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표면이 깨끗하고. 근데 요만큼 서포트가 생긴다고 해서 출력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90도 방향으로 저는 맞춰 놓을게요.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맞춰 놓고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3D 프린터 출력 연습할 때는 이 옆에 분이랑 맞춰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출력할 건데 옆 사람은 이렇게 엎어놓고 출력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어디가 더 어디로 출력 방향을 했을 때 좀 더 형상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거 비교할 수도 있고. 혼자서 이걸 여러 방향으로 출력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앞 사람 두 사람은 뭐 이런 방향으로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여기를 바닥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든 결국 출력물은 다 나와요. 서포트가 다 쓰기 때문에 이래 놓고 출력해도 됩니다. 여기 반듯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래 놓고 출력해도 출력 다 나와요. 여기로 가 있든 이게 여기 가 있든 출력은 다 됩니다. 무조건 다 돼요. 네, 뭐 형상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출력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다 어떻게 출력을 해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나는 이쪽 방향으로, 뭐 뒷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서 서로 출력 방향 틀리게 해놓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게 더 깔끔하게 나오네. 그러면 3D 프린터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아무튼 저 이건 아무데나 가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90도 줘놓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서 두 번째 거 각도예요. 각도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첫 번째 솔루션으로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도는 0도가 아니라 90도다. 90도 확인. 그럼 각도를 줬기 때문에 이거 안 움직입니다. 이거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끝난 거죠. 5번 파일과 6번 파일 그리고 7번 파일까지 5, 6, 7을 어셈블리 완성된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5, 6, 7. 8번은 큐라에서 만들고, 자,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죠. 확장자는 IAM입니다. IAM 어셈블리니까 이 I 인벤터 A가 어셈블리겠죠. 1번부터 1번, 3번 파일은 확장자가 IPT였어요. I는 인벤터고 PT는 파트의 약자겠죠. 파트의 약자. 그래서 여기에 A는 어셈블리다.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B번호 07 언더바 품번은 03 어셈블리는 03. 자, 이렇게 해서 저장 07 언더바 03. 확장자는 IAM. 자, 그 다음에 STP 파일로 저장합니다. STP 파일은 내보내기로 가야 돼요. 내보내기 CAD 형식에서 STP 지정되어 있고 파일명도 제가 안 건드렸으니까 07 언더바 03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명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07 언더바 03.stp까지 됐고 7번 파일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STL 파일 내보내기에서 CAD 형식을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 근데 파일명은 07 언더바 04다. 저장합니다. 자, 파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STP 파일 1번 STP, 2번 STP, 3번 STP, 1번 IPT, 2번 IPT, 3번 IAM, 그리고 4번 뭡니까? STL 파일이에요. 7개 파일. 자, 마지막으로 8번 파일인데 이거 확장자가 G코드라 했습니다. G코드 3D 프린터 출력용 파일 G코드. 자, G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큐라를 실행합니다. 자, 큐라가 실행이 되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가 떨궈 놓으면 돼요. 자, 07 언더바 04 요 STL 파일을 끌어다가 갖다가 떨구면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회전이 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화면 이동이 돼요. 이게 화면 이동이 우리 인벤터처럼 그렇게 막 자연스럽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출력 방향을 회전하기를 활용해서, 이게 회전하기가 활성화가 안 되죠. 회전하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제품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회전하기. 그래서 여기 축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뭐 X축, Y축, 뭐 Z축 뭐 있는데 요거를 돌려보면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출력하면 여기가 살짝 뜨죠. 살짝 뜹니다. 근데 전혀 관계 없어요. 살짝 뜨거나 말거나 출력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이게 출력이 됩니까?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돼요. 무조건 됩니다. 소프트를 다 세워버리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여기가 이제 깨끗하게는 나올 텐데 여기 서포트가 붙기 때문에 여기 지저분합니다. 또 이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뜬단 말이죠. 이래도 출력은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놔도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빌드 플레이트 바닥판에 정렬할 면을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해다가 지금 바닥면을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렇게 바닥에 놓기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가까운 평면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놓고 출력해도 되고, 방향이야 뭐 본인이 정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비번호가 새겨져 있잖아요. 비번호 새겨진 걸 갖다가 자, 비번호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출력하면 이게 비번호가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리고 비번호 때문에 다른 형상은 뭐 좀 지저분해도 되는데 비번호 때문에, 자, 비번호가 위를 향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비번호가 이렇게 세워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도 서포트가 쓸 수가 있어요. 이 안에도 서포트가, 이 위에 있는 형상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걸 좀 깊이 파버리면 여기 이제 서포트가 씁니다. 이 안에 막 채워져요. 뭔가가. 여기도 다 서포트가 쓸 수가 있고, 각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여기도 쓰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서포트가 안 쓰겠지만 깊이가 좀 깊으면 서포트가 또 씁니다. 그럼 일단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번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번호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큐라 설정 값을 한번 볼게요. 큐라 설정. 층 높이가 나오죠. 이거 한 층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층의 높이. 자, 이 층 높이가 출력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좋아요. 다른 거는 뭐 차이를 많이 줘도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 층 높이는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층 높이, 그리고 내부 체온 밀도, 이거는 기본값 20% 오면 되고, 이 프린팅 온도도 출력 결과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보통 200도씨로 하는데 이게 바닥에서 자꾸 출력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력을 새로 걸어야 되는데 프린팅 온도를 뭐 205도, 210도 요 정도만 높여줘도 바닥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프린팅 온도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첫 번째 레이어 온도, 첫 번째 바닥판에 까는 첫 번째 열의 필라멘트 온도를 조금 올려주면 바닥 안착이 더 잘 될 거고, 자,
자, 프린팅 속도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더3에서는 중간에 프린터 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리트랙션이라고 있는데, 이 리트랙션은 뭐냐면 필라멘트를 밀어줘야 노즐에서 200도씨로 달궈져 가지고 여기서 녹으면서 이제 필라멘트가 압출이 되는데, 계속 항상 밀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당겨줄 때도 있습니다. 잡아 당겨요. 필라멘트를 계속 밀어줘야 나오는데,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를 필라멘트가 깔았어요. 3D 프린터가 바깥쪽 테두리를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모터 회전을 안 하면 압출은 안 되는데, 이게 안에서 녹으니까 여기를 바깥쪽 라인을 만들고 요 안쪽에 7과 0 바깥쪽 커트 라인을 만들러 이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동하는 동안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녹아 있는 게 실처럼 질질 새 나와요. 그래서 노즐이 이동할 때 그 모터를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흘리는 걸 막아주려고. 그걸 리트랙션이라고 해요. 리트랙션. 항상 정방향으로만 도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도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냉각팬이 있으면, 냉각팬. 냉각팬은 200도로 이게 출력이 되면 이게 끈적끈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조금 더 빨리 식혀주려고 냉각팬으로. 냉각팬. 이건 대부분 달려있죠. 냉각팬은. 그 다음에 서포트입니다. 서포트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디에나 무조건 달아줍니다. 이 설정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게 출력물을 어떤 방향으로 출력하든지 무조건 결과물은 나와요. 서포트가 많이 생기면 조금 더 품질은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하든 다 나온다. 불량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판, 빌드 플레이트 안착, 부착, 스커트, 시운전이라고 했어요. 바닥에 바깥쪽에 이렇게 한 줄 한번 돌려보고 출력을 시작하는 거죠. 필라멘트가 잘 나오나 한번 시험 삼아서 바깥쪽에 한번 돌려보고 출력하는 거. 그리고 브림이라고 있죠. 브림. 바닥에 한 층을 깔아준다 했습니다. 한 층. 이거 브림을 하게 되면 안착이 잘 돼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닥 면적이 커지니까 그런 거고. 라프트는 바닥에 한 층만 까는 게 아니라 두께가 있다 했어요. 두께. 그래서 요 셋 중에 스커트를 많이 쓰죠. 한 줄만 돌려보면 됩니다. 이거 뭐 굳이 브림까지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건드린 게 없죠. 건드린 게 없어요. 그냥 초기 설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초기 설정 그대로 쓰고 슬라이스 눌러보면 여기서 시간이 1시간 20분이 넘어간다 하면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백날 건드려 봐야 시간이 뭐 몇 분 안 줄어요. 이거 5분 줄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1시간 15분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 층 높이가 가장 좋아요. 층 높이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0.3. 자, 슬라이스 해보면 56분. 그때 층 높이를 높이면 품질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예 못 쓰는 정도의 품질은 아니고 0.2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퀄리티는 조금 떨어진다. 여기 거칠기가 조금 올라간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많이 줄죠, 그죠? 시간이 한 20분 가량 줄고. 미리 보기를 보면 바깥쪽에 스커트로 돌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한 줄이 가고, 이 레이어를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부터 이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부터 이렇게 속이 다 차 있지 않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다 서포트예요. 이거 원래 여기 형상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공중에서 이게 어떻게 형상을 유지합니까?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서포트가 쓰는
다 서포트입니다. 이 안에 이거 다 서포트. 떨어지는 건 잘 떨어지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웬만하면 다 1시간 20분에 안에 시간도 다 들어옵니다. 자, 파일에 저장. 이거는 확장자는 G코드, 파일명은 07 언더바 04, 그죠? 07 언더바 04점 G코드. 저장. 파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씩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도 시험인데, 그죠? 부품, STP, 부품. 이렇게 볼까요? 요거는 부품, 요거는 STP, 요거는 부품, STP, 요거는 어셈블리, 요것도 어셈블리. 자, 이게 STL 파일이고 G코드는 요겁니다. 파일 순서가 그대로 안 나오고 요거 두 개가 바뀌죠. 순서로 치면 바뀝니다. 순서로 치면 G코드가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 과제 완료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